네, 안녕하세요. 큐링크 제임스 유학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미국 대학교 입시에 대한 난이도. 최근에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요? SAT 거의 1550, AP 10개, GPA 3.98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세이프티를 써야 되는 건지, UC 봤는데 어떤 학생은 UC 샌디에고도 떨어지고 UC 얼바인도 웨일리스트 됐다는데 도대체 미국 대학교는 무슨 기준을 뽑는 거예요? 아니, 궁금한 게 미국 대학교는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요? 거기에 대한 이제 단순한 답변은 그냥 지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은 이 추세가 지난 한 8년, 9년 동안 좀 고착이 돼 있어요. 계속 이 추세가 좀 인텐시파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쉬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정도로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쉽게 여러 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만 이제 1990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원했을 때만 하더라도 5개가 거의 실질적으로 맥스였었어요. 페이퍼 원서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6개 학교 지원하면 카운슬러가 막 화냈어요. 아니, 너 이러면 no, what kind of school you wanna go to? 하고 막 학생들한테 혼내킬 정도로 왜 무슨 말이냐, 왜 6개냐, 보통 4개면 충분하지 않냐,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혼내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10개, 15개는 기본이고, 얼리 1에 떨어지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UC 포함해가지고 한 22개, 21개 학교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지원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라면,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인가?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죠. NOR 같은 경우에는 스터는 이해해요. 워낙 독보적인 전공 프로그램일 때 합격률이 5%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고득점, 고스펙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Letters and Science, 문과죠, Arts and Science. 그 단과대학교도 이제 합격률이 5%예요. 그걸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ortheastern, 네,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노르스웨스턴이 아니에요. 노르스이스턴.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는 매력적인 캠퍼스 중에 하나. 학생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만족하고 잘 다니는 학교인데, 하나의 유일한 단점이, 선생님 우리 학교 다 좋거든요. 딱 하나 단점이 너무 작아요. 네. 근데 노르스이스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합격률이 5.2%예요. 물론 학생에 대한 yield rate, 우리 이제 합격시켜주면 너가 우리 학교에 등록을 하겠냐, 이걸 좀 인위적으로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통계를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두 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전에 어느 정도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이 학교들이 이제는 이 통계로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는 이 학교들도 더 이상 세이프티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보면 뭐가 문제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GPA에 대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미인가 학교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미인가 학교들의 가장 큰 이제 수요가 총 3가지예요. 첫 번째가 해외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시다가 급하게 그게 종료가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고1, 고2, 일반적인 우리나라 이제 일반고에 진학하기에는 너무 그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못 보내고, 이제 외국 학교도 이제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미인가 학교로 많이 보내시고요. 그게 첫 번째 소스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이나 이제 좀 잘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첫 해를 일반고에 그냥 보내요, 자식을. 근데 1학년 때 내신 등급이 4등급, 5등급. 딱 이제 중간고사나 학기 말에 그 점수가 나옵니다. 네, 1학기 정도 끝났을 때. 그러면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너가 아무리 과외하고 공부하고 캐치업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스카이는 물론이고 연고대는 물론이고 이러다가 인서울도 못 갈 것 같다 하고 급하게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고 미인가 학교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특히 이 시점 1학년 1학기 거의 끝난 시점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주국제학교. 아이비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비가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아무리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네, 고1 때까지 공부를 잘하더라도, 프리-아이비 과정 공부 잘하더라도, 아이비 디플로마, IBDP 프로그램 들어가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1학기 끝날 때쯤 7이나 6으로 선방을 해야 되는데, 5는 물론이고 4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부모님이 화르짝 놀라가지고 학교에 이제 자퇴를 하고, 수도권을 많이 이제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인가 학교들이 많이 생기면서 GPA를 후하게 주고, 이 부분은 미국에도 똑같은 문제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퍼블릭 스쿨뿐만 아니라 전주에 있는 여러 주에 걸쳐서 모든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인플레이션 심해요. 숙제만 하더라도 B 플러스 나오고 시험은 조금만 잘 공부를 하면 A 마이너스나 A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하나의 표로 이제 제가 이 학교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UC 이제 산타크루즈예요. 학생들 합격률이 꽤 높은 대학교. 근데 막상 GPA, 입학한 학생들의 GPA 보니까, 물론 이거는 보너스 포인트가 반영이 된 웨이리 GPA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PA를 보시면 3.87에서 4.2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UC 사나바바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이제 유학생들이 지원하면, 국내에서 지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학교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도 역시 보면 입학한 학생들의 기준이 4.04에서 4.28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볼게요.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퍼블릭 스쿨에서 전체 UC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자들의 평균 GPA에 나타낸 건데, 어떤 게 보이나요? 웨이티드 기준으로 이렇게 4점대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면 이게 뭘 시사하는 바가 어떤 부분일까요? 첫 번째, GPA가 변별력이 될 수가 없다. 그게 가장 커요. 학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신에 의존을 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될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GPA가 문제이냐? 아니에요. SAT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SAT가 2년 전, 3년 전에 페이퍼 버전에서 디지털 포맷으로 이제 변경을 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의 리딩 실력이나 또는 이제 비판적인 사고방식, critical faculty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지금 SAT 포맷이 적합하지는 않아요. 굳이 순위를 둔다면 저는 전 버전, 페이퍼 버전이 더 정확해요. 그 이유, 훨씬 더 지문이 길었습니다. 이제는 긴 지문을 보고 토플처럼 읽고 나서 10문제를 풀어냈다면, 지금은 거의 한 문단, 반 페이지 읽고, 반 페이지도 아니에요. 5줄, 6줄, 그 정도 읽고 한 문제 풀어야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능 영어에서 가장 쉬운 버전, 그 정도 포맷으로 변경이 됐어요. 두 번째로 리딩하기에 공부하기 좋은 거는 디지털 포맷도 아니고 토플이에요. 제가 봤을 때. 토플이 훨씬 더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SAT 지금 버전이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그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SAT뿐만 아니라 ACT도 최근에 Enhancement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시험이 간소화됐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걸 조롱을 해요. Enhancement가 아니라 Easy 같은 이라도. 미국 대학교 입장에서는 GPA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판단하는데 과거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도구인 SAT도 이제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훨씬 나중에 이제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때, 미국 대학교 이제 얼리나 레귤러 지원할 때, 올해 말 되면 그 SAT의 평균 점수가 1520에서 1540점대로 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게 돼 수렴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들이, 그러면 1140이라면 내가 한 번 더 공부를 해가지고 1170 나오면 미국 대학에 들어가기 더 편하겠네요. 그것도 그렇지는 않아요. 1530, 40에서 제가 유일하게 한 번 더 시험을 보세요 라고 추천드리는 거는 딱 한 경우. 본인이 생각하기에 SAT가 만점 나올 것 같나요? 한 번 더 보면 1600점? 네. 그럴 경우에는 보세요. 그거는 의미 있습니다. 근데 1530, 40에서 한 번 더 봐서 1570, 그렇다 해가지고 학교 이름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제가 상담 때 꼭 드려요. 그만큼 이제 SAT에 대한 변별력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탑 IB는 몇 점대를 요구를 할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웬만하면 그래서 SAT가 여러 가지 컨텍스트로 보겠지만 SAT가 99%, 그치? 학생들을 줄 세웠을 때 탑 1%, 그 학생들을 우리는 원한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그러면 굉장히 고득점이고 1580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99%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1520입니다. 그러면 1520부터 고득점이라 믿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근데 리딩 점수가 좋다면, 한국 학생으로서 1520 받는 거는 실적으로는 리딩이 720, 수학이 800. 네.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1490, 80이라도 이 점수를 제출을 하세요. 언제? 웬만하면 1500 미만이라면 그게 썩 높은 점수라고 평가 안 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1490, 1480 경우에는 SAT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리딩 점수가 높았을 때. 그래서 리딩 점수가 예를 들면 750.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가 800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750이라도, 그쵸. 밸런스 있게 리딩하고 수학하고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1490이 되는 경우예요. 그만큼 리딩이 높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총합 점수가 1500 미만이라도 점수를 제출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SAT를 어떻게 사용했었냐, 왜 학교들이 SAT를 그렇게 받냐 하는 기준을 물어본다면, 사실은 SAT 같은 경우에는 딱히 특별하게 그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1이 최대치라면 0.5라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큰 파장 효과는 없습니다. 연관관계가. 그래도 불구하고 SAT를 꾸준하게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이게 이제 미국 대학교 입시에서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SAT를 그래도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사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SAT를 받아볼 것이다. 이게 요청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봤더니 고득점 SAT 받은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GPA가 높더라. 뚜렷한 증가 추세이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될 게 throughout college냐, 4년 걸쳐서, 그것도 아니에요. SAT하고 GPA하고 연관성은 오로지 first year, GPA에만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한적이죠. 네.